Dobro. History. Archive. 1998년 부천에서 한 비디오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.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건 불에 탄 시신이 아니었어요. 바로 미라였습니다. 네, 미라요.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기이하고 미스테리한 사건의 전말입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불은 보통 모든 걸 태워서 재로 만들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시신을 마치 고대 유물처럼 바싹 말려서 보존할 수가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이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. 첫 번째 파트, 화염 속의 미라입니다. 이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현장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때는 1988년 6월 30일, 부천에 있는 한 상가 지하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. 소방관들이 즉시 출동했죠. 그리고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. 정말 놀랍게도 현장에 있던 시신은 불에 그을리기만 했을 뿐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몸에 있던 수분이 싹 증발해서 뭐랄까 가죽처럼 바싹 마른 상태였던 거죠. 한마디로 미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. 이걸 본 베테랑 형사들조차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해요. 곧바로 부검이 진행됐는데 이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. 이건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었어요.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죠. 피해자의 머리에서는 둔기로 맞은 상처가 발견됐고요. 결정적으로 기도에서 그을음, 즉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네,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. 두 번째 파트, 지하의 오븐 효과입니다. 살인사건인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시신은 미라가 된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기묘한 현상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보통 불이라고 하면 산소가 충분해서 활활 타오르는 화염연소를 생각하잖아요. 근데 반대로 산소가 아주 부족한 꽉 막힌 공간에서는요,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아주 천천히 오래 타들어가는 불이 있어요. 이걸 훈소라고 부릅니다. 네, 이제 감이 오시죠? 사건이 일어난 그 밀폐된 지하실, 바로 이 훈소가 일어나기에 완벽한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 훈소 현상 때문에 열 고정이라는 아주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300도에서 600도 사이에 어중간하게 뜨거운 열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신의 수분하고 지방을 서서히 다 날려버린 거예요. 단백질까지 변성시키면서 마치 육포처럼 시신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범인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꽉 막힌 공간 탓에 가게 전체가 거대한 오븐이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시신을 태우는 대신 말 그대로 구워서 보존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세 번째 파트, 용의자가 된 친구입니다. 자, 시신이 왜 미라가 됐는지는 이제 알았어요. 그럼 진짜 질문이 남죠. 도대체 누가,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? 경찰의 수사망은요,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을 향해 아주 빠르게 좁혀졌습니다.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와 10년 동안이나 형 동생하면서 지냈던 아주 절친한 친구 임 씨였습니다. 임 씨가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는요,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. 일단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빚, 그러니까 뚜렷한 금전적 동기가 있었고요. 알리바이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죠.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바로 직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져다 갔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. 네 번째 파트, 녹아버린 시계입니다. 이렇게 보면 범인이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?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정황 증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건의 가장 기이한 특징 때문이었죠. 네, 바로 그 오븐 효과.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현상이 역설적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전부 녹여버린 겁니다.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시신이 굳거나 반점이 생기는 그런 사후 변화를 전혀 측정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말 그대로 범죄의 시계가 녹아서 멈춰버린 셈입니다. 법정은 그야말로 치열한 논리 대결의 장이 됐습니다. 검찰은 모든 정황 증거가 명백히 임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죠. 하지만 변호인 측은 바로 이 사망 시각의 불확실성이라는 단 하나의 고리,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. 이게 바로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혹시
임 씨가 가게에 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죽어 있었을 가능성? 또는 임 씨가 가게를 떠난 후에 제3자가 와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? 이 두 가지 가능성을 100%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. 5번째, 판결, 그러나 정의는 없었다.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.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대법원은 임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인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랐습니다.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. 정황상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 해도 심증만으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. 결국 임 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쓴 절도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고요. 가장 중요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피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어쩌면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저지른 방화가 정말 100만 분의 1 확률로 기이한 과학 현상을 만들어냈고 역설적으로 그 현상이 범인을 구원하는 완전 범죄의 열쇠가 된 것은 아닐까요? 진실은 저 녹아버린 비디오 테이프처럼 어쩌면 영원히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.